여의도 순복음교회 재직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이영훈 목사가 분열의 시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연금기금 조성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탈종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태풍 개미로 피해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 봉사단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인 8월 19일을 맞아 미랄복지재단이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도적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재직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고 성도와 재직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주말 이른 새벽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강당이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 찹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 교회 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재직들이 모여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당회장 이영훈 목사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분열이 벌어지는 시대 속에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려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교회 봉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만나고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흔들어대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어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경외하라, 존귀 여기라. 성도들 간에 막말이 오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네 편, 내 편이었으니까 다 예수님 편인데.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격려하라 되겠습니다. 격려하라.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며 재직들에게 성실하게 성도들을 섬겨달라고 밝혔습니다. 교회에서 마음이 약해서 자꾸 상처받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서 용기를 주라. 모든 사람을 참을성 있게 대하라. 신앙의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참았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1일 열린 재직당회에서 장로 41명을 포함해 1,022명을 인준했습니다. 이 중 여성 장로가 피택되어 올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첫 여성 장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장로 장립, 집사 안수, 권사 취임 예배는 오는 9월 8일 들일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다가오는 정기총회에 앞서 목회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교단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최근 연금기금 조성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퇴직연금과 긴급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년간 3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회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연금기금 조성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런 인구 절벽에 따른 위기 문제에 맞물려서 이제 노인 빈곤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목회자들은 노후 대책 문제는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단 구성원은 50%가 60대가 넘었다고 하고 더더구나 거기서 70대는 13.1%. 목회자 연금 제도는 백석총회의 수건 사업으로 다음 달 제47회기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총회는 지난 6월 우리은행과 퇴직연금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교단 최초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 연금 제도를 시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월 소득이 없는 은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긴급 지원 체계도 구축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구상입니다.
기금조정위원회를 출범하여 10년 내에 300억을 보금하도록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이나 또 위원회 식구들이 할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생각하고 모든 총회원들 한 분 한 분이 또 모든 분들이 동원돼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총회 측은 장종현 대표 총회장과 세계 교회가 함께 100억 원을 10년에 걸쳐 지원하고 곽성현 증경 총회장과 김동기 위원장이 각 5천만 원씩 헌금하는 등 총회 목회자들을 위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처럼 평생 목회를 헌신으로 감당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노후 보장이 받지 못하면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해나 그런 근심걱정에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만이 더욱 소신 있게 백성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위원회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제47회기 정기총회에서 총회 유지재단이 헌의한 위원회 신설건과 연금사업 운영규약 제정건이 공식 논의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총회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소득신고와 국민연금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백석총회 모든 교역자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탈종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중 무종교인 비율이 약 63%에 육박합니다. 무종교인 비율이 가장 저점을 찍었던 2004년 43%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종교인 비율 62.9%.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무종교인 비율은 2004년 43%에 비해 20%포인트가량 큰 격차를 보이며 급증했습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좀 그 종교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좀 뉴스 같은 데서도 막 횡령이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자기가 종교에 대해서 헌신한 거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렇게 억지로 선교 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들을 많이 좀 주변에서 봤던 기억들이 있어서 무종교인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종교에 대해 실망하고 이에 따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계 역시 같은 이유를 꼽았습니다. 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쌓이면서 자연스레 종교에서 멀어졌다는 진단입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성 종교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불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종교인들의 비율을 보게 되면 상당 비율은 기성 종교에서 이탈해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종교인이 증가한 이유는 현대인의 삶에서 종교의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현대화를 지나면서 더 이상 종교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회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욕구가 좀 충족된 경향이 있다라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수록 현대인의 삶이 각박해져 갈수록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입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타로 신점 등 영적인 문화에 관심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관심사나 일상에서 바라는 바를 종교가 제시해주고 방향성을 가지게 해준다면 다시 종교를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관심 또는 영적인 관심, 욕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맞게 복음이라든지 신앙을 좀 이렇게 접목해서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정 교수는 비종교인들의 관심을 잘 파악해 기독교에 접목할 수 있다면 기존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종교화 현상에 대한 대안은 찾기 쉽지 않지만 교계 안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활발히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최대 시속 230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개미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24일 새벽 발생한 태풍으로 필리핀에서는 13명이 숨졌고 이재민 6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교봉은 지난 13일부터 필리핀 지역 사회 개발을 지원하던 몬탈반 디아코니아 선교센터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피고 태풍 피해 난민들을 위해 사랑햇살 1000포대를 지원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도적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 폭탄 테러로 사망한 인도주의 활동가 22명과 부상자 수백 명을 기리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날로 매년 8월 19일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미얀마 군부와 반군 간 교전으로 대규모 실향민이 발생한 미얀마 카친주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난해 대지진 참사가 발생한 튀르키예, 최근 대홍수를 겪은 케냐 등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김대현 미랄복지재단 해외사업부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금산면 교회연합회가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연합예배와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1일 김제 들꽃교회에서 열린 이번 연합예배에는 지역교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앙의 자유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또 교회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합력한다면 금산면에 비록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용산교회 이기성 목사가 해방된 성도, 그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2부 찬양 콘서트에서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와 찬양 사역자 송정미 사모가 함께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찬양을 통해 영적인 회복과 감동을 경험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태묵 장로는 권면의 말을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연합회가 되자고 당부하며 금산면 교회연합회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금산면 교회연합회는 지역교회의 연합과 복음 전파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백석대학교가 16일 2023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와 석사, 박사와 명예박사 등 총 725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목회자 연장 교육 프로그램인 실천신학대학원 ATA 과정 27명의 졸업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졸업생들을 향해 쉽고 편한 길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과감한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한국의 세계 기부지수 순위를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79위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재단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 같은 역행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대한상의가 국내 88개 기업그룹에 속한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나친 규제가 민간 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에 달했습니다. 공익재단들은 민간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규제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이어 이사회 의결과 공시, 또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을 꼽았습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별 또 연령별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청년 취업자는 2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건설의 경우 수주가 둔화한 데다 폭염과 폭우 등 날씨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7월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수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만 2천 명 늘어난 44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 상가 시장이 고금리와 공급 과잉, 또 인구 감소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면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역 거점으로 삼으려 했던 혁신도시에선 인구에 비해 상가가 과도하게 공급돼 공실률이 40% 안팎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매에 나온 지방 8개 지역 상가는 4,910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2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대비나 투자 목적 등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견디지 못해 분양가보다 싸게 처분하거나 경매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2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감면받습니다. 이번 조치로 3자녀 가정에 508억 원, 2자녀 가정에 1286억 원 등 총 1794억 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가자 전쟁 휴전 협상 압박을 위해 이스라엘에 방문해 현지 시간 19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구 휴전 인질 석방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와 신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현지 시간 18일 앞서 미국 등이 제시한 가자 협상의 새 중재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중재안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만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장기화할 목적으로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현지 시간 18일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전국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9에서 1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제3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 47%를 기록하며 44%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등 미국 대선의 대결 구도 자체는 아직 박빙 상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엠폭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 질병이 전 세계로 번져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엠폭스 발병의 중심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대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세계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아프리카에서 18,700명 이상의 엠폭스 확진자와 500명 넘는 사망자가 보고되며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경계 태세인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채터마우스의 에벨레 오케레케 박사는 이런 비상사태 선언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면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전 세계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9일 0시 50분쯤 일본 도쿄 북동쪽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교도통신과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6.7도, 동경 140.6도,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지진에 따른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도쿄 중심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NHK는 지진이 발생한 히타치시 당국은 흔들림은 관측됐지만 현재까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우리나라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국내 영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제주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대 6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후에도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와 대구 34도, 부산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구직 활동조차 없이 일을 쉬고 있는 청년의 비율이 지난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중 75%는 일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난이 지속할수록 청년들은 구직 활동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잃고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